사람은 빛을 추구하지만 그의 그림자를 마주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칼융 너는 그녀의 빛만 봤다. 그녀의 따뜻한 말, 섬세한 배려, 그리고 사랑의 언어들. 하지만 네가 보지 못한 건 그 모든 빛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빛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고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려 하는 본성이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녀의 사랑은 순수해 보이지만 그 아래엔 불안, 통제, 경쟁, 복수심이 존재한다. 그녀는 절대 나는 통제하고 싶어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단지 너를 사랑할 뿐이야. 하지만 그 사랑 속엔 사로잡고 싶다는 본능이 숨어 있다. 그녀는 사랑을 통해 안정을 얻고 안정을 통해 우위를 점한다. 그게 여자의 무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생각해봐라. 그녀는 처음엔 너를 존중했다. 너의 의견에 귀 기울였고 너의 선택을 지지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말투가 바뀐다. 그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요즘은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해?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지만 그 밑에는 소유의 욕망이 있다. 그녀는 사랑을 통해 너를 통제하려 한다. 그건 의식이 아니라 본능이다. 칼 융은 이걸 그림자의 투사라고 불렀다. 사람은 자신이 억압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 즉, 여자는 자신 안의 불안과 통제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에게 투사한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단지 너를 걱정해.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이렇다. 나는 네가 내 통제 밖에 있는 게 불안해. 그녀의 그림자는 언제나 감정의 언어로 나타난다. 눈물, 서운함, 침묵, 그리고 질투. 그녀는 이 감정들을 통해 너의 행동을 교정한다. 너는 그 감정을 사랑의 신호로 오해한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더 맞춰주고, 결국 그녀의 리듬 안에 들어간다. 그 순간부터 너는 그녀의 그림자 속에 갇힌 남자가 된다. 조선의 궁중에도 똑같은 심리가 있었다. 왕비의 말은 언제나 정당했다. 나는 나라의 질서를 위해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의 근원은 불안이었다. 왕의 사랑이 다른 여인에게 향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논리를 사용해 감정을 감췄다. 그게 바로 여성의 그림자적 통제 방식이다. 오늘날의 여자는 다르지 않다. 그녀는 감정을 무기로 쓰지 않는다. 대신 합리성을 무기로 쓴다. 요즘은 너보다 내가 더 노력하는 것 같아. 넌 예전처럼 집중하지 않아. 그 말은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 안에는 통제의 의도가 숨어 있다. 그녀는 내 감정을 흔들어 너를 다시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게 여자의 그림자다. 너는 이제 깨달아야 한다. 그녀의 감정은 전부 진심일 수 있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순수한 건 아니다. 그녀의 진심엔 빛과 그림자가 섞여 있다. 그녀는 사랑하면서도 지배하고 싶어하고 의지하면서도 시험한다. 그녀의 사랑은 모순적이다. 그 모순이 바로 여자의 무의식이다. 문제는 남자들이 그 모순을 이해하려 든다는 것이다. 그녀의 감정이 폭발할 때 논리로 풀려고 하고 그녀의 침묵을 보면 뭘 잘못했지? 라고 자책한다. 하지만 그건 그림자의 언어를 빛의 언어로 해석하려는 실수다. 그림자는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본능의 언어다. 그리고 그 본능은 항상 감정의 힘이 약한 쪽을 향한다. 그녀가 너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녀는 감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너의 중심이 흔들릴수록 그녀는 안도한다. 그녀의 그림자가 너의 불안을 먹고 자란다. 이걸 모르면 너는 평생 여자의 감정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헤매게 된다. 하지만 여자의 감정엔 해답이 없다. 그건 해석해야 할 것이 아니라 관찰해야 할 것이다. 그녀의 그림자를 통제하려 하지 마라. 그녀의 그림자는 그녀 스스로 인식할 때만 약해진다. 하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그녀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관계의 시작이자 남자의 정신적 주도권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릴 때, 그녀의 말이 논리를 잃을 때, 그녀의 감정이 폭발할 때, 그건 사랑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녀의 그림자가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다. 그 순간 너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림자와 마주하듯 관찰해야 한다. 그녀의 그림자를 본다는 건 그녀의 진짜 본성을 본다는 뜻이다. 그걸 할 수 있는 남자만이 그녀의 사랑을 잃지 않고 자신의 중심도 잃지 않는다. 그녀의 사랑은 늘 따뜻한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만 그 본질에는 언제나 투사가 숨어 있다. 칼 융은 말했다. 사람은 자신 안의 결핍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그녀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 그건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있는 결핍이 너라는 거울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녀가 처음 너에게 끌렸던 이유는 너 자체가 아니라 그녀 안의 문제를 해결해줄 존재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너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안정시키고 싶었고 자신의 상처를 위로받고 싶었다. 즉, 그녀의 사랑은 구원이 아니라 보상이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는 사랑을 착각한다. 그녀가 너는 나한테 정말 특별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는다. 물론 진심이다. 하지만 그 진심은 그녀의 무의식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그녀는 너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처음엔 남자를 빛으로 본다. 그녀가 원하는 안정감, 자신감, 존재감을 남자에게서 발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그녀의 눈을 아프게 한다. 그녀는 묻는다. 왜 넌 예전 같지 않아? 그건 사실 네가 변해서가 아니다. 그녀의 투사가 깨졌기 때문이다. 즉, 그녀가 보던 이상적인 너는 애초에 실제하지 않았다. 여자는 사랑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메우려 한다. 하지만 사랑은 결핍을 치유하지 못한다. 오히려 결핍을 증폭시킨다. 그녀는 너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만 너의 반응 하나, 말투 하나, 시선 하나가 그녀의 불안을 자극한다. 왜냐면 그녀가 사랑하는 건 너라는 현실의 남자가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낸 이상화된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깨지는 순간 그녀의 그림자는 폭발한다. 그녀는 사랑을 주던 사람이 아니라 비난과 불신으로 변한다. 그녀는 말한다. 넌 예전처럼 나를 아껴주지 않아. 넌 변했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 과정을 피한다. 자신의 그림자, 즉 내면의 상처와 불안을 보기 싫어한다. 그래서 다시 투사한다. 다른 남자에게, 다른 감정에게, 다른 이야기로 도망친다. 그녀는 말한다. 문제는 나보다 그 사람이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녀 자신이 만들어낸 내면의 공허함이다. 이때 많은 남자들이 실수를 한다. 그녀의 불안과 혼란을 해결해 주려 한다.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내가 다시 예전처럼 해볼게. 하지만 그건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 그녀의 내면 결핍은 너의 노력으로 채워질 수 없다.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는 한 너는 평생 그녀의 감정의 하중을 떠안고 살게 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의 공모다. 그녀는 구원자를 찾고 너는 그 구원자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 구조는 달콤하지만 결국 둘 다 병든다. 왜냐면 그 관계는 현실의 두 사람이 아니라 이상화된 환상과 그 환상을 맞춰주는 역할극이기 때문이다. 여자는 자신을 구해줄 남자를 원한다. 하지만 진짜로 자신을 구해줄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를 증오하게 된다. 왜냐면 그는 그녀의 그림자를 비추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남자를 통해 자신의 불안, 질투, 열등감, 그리고 결핍을 본다. 그건 견디기 힘든 경험이다. 그래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남자를 공격한다. 넌 너무 차가워. 넌 나한테 마음이 없어.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넌 나의 불안을 드러내게 만들고 있어 라는 뜻이다. 이걸 모르는 남자는 자꾸 맞추려고 한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그녀가 분노할 때 사과하고, 그녀가 침묵할 때 불안해한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그녀의 그림자를 더 강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녀의 내면은 이 남자는 나의 감정에 종속돼 있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녀는 구원받은 여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여자가 된다. 결국 그녀의 사랑은 투사로 시작해 통제로 끝난다. 그녀의 불안을 해결해 주려는 남자는 그녀의 그림자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그녀의 불안을 관찰할 수 있는 남자만이 그 관계를 유지한다. 너는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녀의 그림자를 치유하려 하지 마라. 그림자를 치유하는 순간 그녀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건 치유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관계의 긴장감이다. 그 긴장감이 유지될 때 그녀는 너에게 감정적으로 몰입한다. 그게 바로 그녀의 그림자와 사랑이 공존하는 방식이다.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그녀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함께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그 그림자를 이해하고도 자신의 중심을 유지할 것인가?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 애니마, 아니마와 애니무스,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남자의 무의식 속엔 여성성이, 여자의 무의식 속엔 남성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두 에너지가 만날 때 생긴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심리적 전쟁이다. 너는 종종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미치게 만들어.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의 충돌이다. 그녀의 애니마적 본능이 너의 무의식 속 불안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너의 남성성이 그녀의 그림자를 자극한다. 그녀는 너에게서 자신이 갖지 못한 힘을 본다. 그게 매력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질투로 바뀐다. 여자는 강한 남자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강함이 자신보다 크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녀의 무의식은 불안을 느낀다. 왜냐하면 여자의 애니마는 통제할 수 없는 힘 앞에서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 그녀의 무의식이 말한다. 그를 약하게 만들어야 내가 안전하다. 그 결과 그녀는 사랑하면서도 너를 깎아내리고 시험하고 조종하려 든다. 그건 사랑의 변형된 형태다. 이 단계에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진다. 그녀의 감정 폭발, 그녀의 냉정한 태도, 그녀의 모순적인 말들, 이 모든 걸 이해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사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 문제다. 그녀의 무의식이 느끼는 불안을 감정의 싸움으로 착각하면 넌 이미 그녀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봐라. 삼국지에서 유비와 제갈량은 항상 권력의 균형 위에 있었다. 유비가 제갈량을 믿었지만 결코 완전히 의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존하는 순간 주도권을 잃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연애도 똑같다. 감정의 주도권을 잃는 순간 너는 상대의 그림자 속에 갇힌다. 그녀의 애니마는 언제나 감정의 형태로 너를 시험한다. 질투, 무관심, 불만, 혹은 침묵. 그녀는 네 반응을 관찰한다. 너의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그녀의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인다. 봐, 역시 이 남자도 나를 통제할 수 없구나. 그 말이 주는 안정감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승리감이다. 그녀는 그 승리를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로 여자를 끌어당기는 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남자가 아니라 감정을 초월한 남자다. 그녀의 그림자를 직시하고도 그 안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남자. 그녀의 애니마는 그런 남자 앞에서 이상한 혼란을 느낀다. 그녀의 무의식이 말한다. 이 남자는 내 그림자를 통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는다. 그건 여자의 무의식에 안정 대신 종영을 심는다. 너는 절대 그녀의 불안을 달래려 하지 마라. 그건 그녀의 그림자를 키우는 행위다. 대신 그림자와 함께 서라. 그녀가 불안할 때 너는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녀가 화를 낼 때 너는 조용히 바라봐야 한다. 그녀의 그림자가 폭발할 때 그걸 감정적 공격이 아니라 무의식의 방어로 봐야 한다.
이건 쉽지 않다. 너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것이다. 변명하고 설명하고 혹은 떠나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힘은 반응하지 않는 데 있다. 그녀의 무의식은 너의 반응을 먹고 산다. 너의 분노, 너의 방어, 너의 죄책감. 그 모든 게 그녀의 그림자에게 에너지를 준다. 그런데 네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녀의 무의식은 혼란에 빠진다. 왜 이 남자는 내 감정의 리듬에 반응하지 않지? 그 순간부터 그녀는 감정의 주도권을 잃는다. 여자의 애니마는 감정의 리듬을 통해 남자를 통제한다. 그 리듬에 말려들면 끝이다. 너는 스스로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녀의 무의식 속 리듬에 춤추고 있는 것이다. 그걸 끊는 유일한 방법은 너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 그게 바로 그녀의 애니마를 이기는 남자의 자세다. 이건 결코 냉정함이 아니다. 이건 존재의 무게다. 그녀의 그림자는 가벼움을 혐오한다. 즉흥적인 감정, 과잉된 리액션, 이런 것들이 여자의 무의식을 자극한다. 그녀는 그런 남자를 보면 이 사람은 나보다 약하다 라고 느낀다. 그럼 즉시 감정의 밸런스를 깨버린다. 너를 조종하거나 시험하거나 밀어낸다. 그게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강한 남자는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초월한다. 그는 여자의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 그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인정이 바로 그녀의 무의식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억해라. 그녀의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너의 중심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녀는 더 이상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는 남자로 본다. 그 순간 사랑은 권력 싸움이 아니라 존중으로 바뀐다. 그림자를 이긴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녀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 이해는 연민이 아니라 통찰에서 나온다. 여자의 그림자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버려질까봐, 대체될까봐, 혹은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할까봐. 이 두려움은 그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자일수록 그림자는 더 깊고 더 교묘하다. 그녀는 감정을 무기로 삼지 않는다. 대신 냉철함과 독립성을 무기로 쓴다. 하지만 그것 역시 두려움을 감추는 가면일 뿐이다. 너는 그 가면을 벗기려 하지 마라. 그녀의 본질은 그 안에서 스스로 나온다. 대신 네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너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 그녀의 그림자를 보려면 먼저 네 그림자를 인정해야 한다. 너의 불안, 질투, 열등감, 인정 욕구. 그 모든 게 네가 부정하는 남성성의 일부분이다. 그걸 억누르려 할수록 너는 여자의 그림자에 더 쉽게 잡아먹힌다. 왜냐면 두 그림자는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약한 남자는 강한 여자를 끌어당기고 불안한 남자는 통제적인 여자를 끌어당긴다. 이건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무의식의 균형 법칙이다. 칼, 융은 말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한 자는 그림자에게 지배당한다. 이 말은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너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녀의 그림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너는 내 내면의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내가 왜 이 말에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질문을 할 줄 아는 남자만이 그림자를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의 싸움은 결국 자기 싸움이다. 이건 권력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식의 깊이 싸움이다. 감정에 휩쓸리는 남자는 그녀의 그림자에 휘둘린다. 하지만 감정을 관찰할 줄 아는 남자는 그녀의 무의식보다 깊은 차원에 선다. 그게 바로 진짜 남자의 힘이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그걸 안다. 그녀는 그런 남자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통제하려는 대신 존중하게 된다.
그녀의 그림자는 점점 약해지고 대신 감정의 신뢰가 자란다. 이 신뢰는 말로 얻을 수 없다. 오직 존재의 무게로만 만들어진다. 여자의 그림자는 네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다. 그건 네가 이해해야 할 지도다. 그림자는 여자의 불안을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그녀의 통제욕이 강할수록 그녀의 두려움은 깊다. 그녀의 질투가 클수록 그녀의 애착은 불안정하다. 그녀의 냉정함이 강할수록 그녀는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그걸 읽을 줄 아는 남자가 관계를 주도한다. 조선시대의 군주는 신하의 충성을 믿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두려움을 읽었다. 두려움을 아는 자는 권력을 잡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자는 권력을 빼앗겼다. 연애도 똑같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권력을 쥔다. 그녀의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녀의 두려움을 읽어라. 그게 진짜 그림자를 지배하는 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라.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건 그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깨우는 일이다. 그녀의 어둠을 이해할수록 너의 빛은 더 명확해진다. 그 빛은 설명할 수 없다. 그건 존재감으로만 느껴진다. 그 존재감이 있는 남자는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다. 설득하지 않아도 끌린다. 통제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가진다. 그게 바로 여자의 그림자를 초월한 남자의 모습이다. 그녀의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너는 바위처럼 서 있어라. 그녀의 눈물이 무기로 바뀔 때 그저 조용히 바라봐라. 그녀의 불안이 너를 향할 때 그걸 너의 책임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것이다. 너의 역할은 구원자가 아니라 거울이다. 그녀가 자신의 어둠을 볼 수 있도록 너는 단단히 서 있으면 된다. 그게 사랑의 진짜 형태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연애는 감정의 교환이 아니라 무의식의 충돌이다. 남자는 여자의 감정에 반응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잊고 여자는 남자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한다. 이 싸움에서 진짜 승자는 상대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깨달은 사람이다. 너는 이제 알아야 한다. 그녀의 사랑은 빛과 그림자가 섞인 복합체다. 그녀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건 동시에 너를 시험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녀의 감정은 논리로 해석할 수 없고 그녀의 그림자는 설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를 통제하려 하지 마라. 그녀의 감정을 관리하려 하지 마라. 그녀의 어둠을 이해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남자의 힘이다. 칼융은 말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인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건 단지 그녀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녀의 그림자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너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일이다. 그림자를 마주한 남자는 사랑에서도 인생에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빛을 좇지 않는다. 그 자체로 빛이 된다.